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일요일 MBC 뉴스입니다. 미군이 3,000명이 넘는 해군과 해병대를 중동 지역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과 이슬람 국가들은 내일 회담을 가집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미 해병대 2,500명과 해군 1,000명을 태운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이 중동 작전구역에 도착했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기지에서 출발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이 군함은 스텔스 전투기 F-35B와 수직 이착륙기 등 전술 자산이 탑재돼 미군의 공중 타격과 상륙 역량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조만간 예상되는 대면 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이란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이란 석유 핵심 시설인 하르그 섬 점령 작전을 비롯한 총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이란 군함 150척 이상을 파괴하는 등 1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시아파 준군사조직 본부를 공습하며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또 헤즈볼라 정보원이라면서 차량을 폭격해 레바논 언론인 3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은 두바이의 우크라이나 드론 방어 시스템 포관소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히자 즉각 작전에 나선 건데 우크라이나는 거짓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인 홍해를 장악한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참전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순항미사일과 드론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 공습에 나섰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에 도착해서 함께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내일 사자회담을 열고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İsrail'in istediği bir senaryo. Yani işte İslam ülkelerinin bölgede birbiriyle uzun süreli bir kavgaya girmesi. Aman deyin bunu yapmayın.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선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킹스, 왕은 없다 시위가 이어졌고 이스라엘에서도 반전 집회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미군이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7,000명가량의 지상전 병력을 중동으로 집결시키는 가운데 미국 전쟁부가 이란에서 몇 주간에 걸친 지상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8일 수천 명의 미 육군과 해병이 중동에 도착함에 따라 펜타곤이 이란에서의 지상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승인할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자백을 요구하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동화 의원과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녹취 음성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발언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화 당사자인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검찰의 수사 목표는 이재명이었다며 이 전 부지사나 가족들과 상의해서 재심 청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운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관련 기사를 올린 뒤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국가폭력 범죄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인 오늘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5분을 기준으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11.32원으로 어제보다 14.72원 뛰었습니다. 유가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 선으로 올라 상황이 심각해지면 차량 오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내일 오후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전 총리 측은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며 출마 장소는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에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남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8도, 대구 22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2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세종, 충남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 종일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대기 확산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이슨의 새로운 로봇 청소기. AI로 똑똑하게